안녕하세요, 로운맘입니다. 오늘은 쪽쪽이라 불리는 공갈젖꼭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공갈젖꼭지, 정말 신생아 시기부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끊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오늘도 정확한 정보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얼마 전 한 산모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질문을 주셨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아직 20일밖에 안 됐는데 빨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수유를 충분히 한 다음에도 계속 칭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쪽이를 물려주었더니 너무 마법처럼 편안하게 잠이 들어버린 거죠, 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쪽쪽이를 물려주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기에게 너무 빨리 물려준 것은 아닌지 문제가 없을지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기가 100% 모유 수유인지 혼합 수유인지 아니면 100% 분유 수유인지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초유를 먹은 후부터 현재 시점에서 100% 분유 수유를 하고 있는 아기였었고요. 젖꼭지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아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산모님에게 결론적으로 사주가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아기의 경우에는 공갈 젖꼭지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된 신생아 아기는 자신의 신체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입이에요. 따라서 신생아의 빨기 욕구는 구강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부터도 엄마들은 아기의 빨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헝겊조각이나 소금기를 뺀 오징어 다리 같은 것을 물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빠는 행위는 아기가 맨 처음 자기의 몸과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기들의 빨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쪽쪽이를 물려주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쪽쪽이의 오남용이겠죠. 쪽쪽이를 잘못 사용하면 아기가 자기 위안을 위해 의존하는 도구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또한 모유 수유 아기의 경우에는 유두 혼동으로 인해서 엄마의 전량이 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생후 4주 동안은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유 수유 아기의 경우에는 생후 4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쪽쪽이 사용이 괜찮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물론 분유 수유나 혼합 수유의 아기라도 생후 4주 전에 공갈 젖꼭지를 물릴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항상 있어요. 제가 산모님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기가 울면 엄마는 아기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바로 해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기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는 것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아기의 울음소리는 배고플 때, 졸릴 때, 피곤할 때, 시야나 응아를 했을 때 다 달라요. 아기 울음소리 구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가 표현력이 다양한 아이로 자라나길 바래요. 그리고 이 표현력의 뿌리는 신생아 시기의 울음으로 하는 대화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아기가 울음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내 생각대로 아기가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일 거야. 혹은 빨기 욕구가 강해서일 거야. 라고 바로 판단해버리고 아기가 울 때마다 젖을 먹이거나 입에 쪽쪽이를 물려줘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엄마는 본의 아니게 아기의 표현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아기가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켜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졸리다고 우는데도 쪽쪽이, 기저귀 축축한 거 싫어서 우는데도 쪽쪽이, 배고파도 쪽쪽이. 그렇게 반복되면 아기 입장에서는 울음소리를 다양하게 내박자 탑정 쪽쪽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생 아기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인 것 같다고 해도 아기가 울면 엄마는 무조건 입에 쪽쪽이를 물리거나 바로 안아주는 것보다 신생아 시절부터 잠시 멈춰 서서 기다리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구별해보는 시간을 몇 초라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초보 엄마 아빠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의 칭얼거림이나 울음소리를 듣는 이 잠깐의 시간이 정말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쪽쪽이의 오남용, 아기의 지나친 쪽쪽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다리는 과정은 아기와 부모에게 꼭 필요한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에게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빨기 욕구를 채워주는 게 맞는 타이밍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쪽쪽이를 물려주어도 늦지가 않답니다. 쪽쪽이를 통해 아기가 할 수 있는 놀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후부터
1개월 반까지 기간을 반삭이라고 하거든요. 빠는 반사는 뺨이나 입술, 입 가장자리를 손가락이나 젖꼭지로 톡톡 건드리면 그 방향으로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요. 이 반사는 생후 5개월에서 6개월에 감소하게 되고요. 1년 후에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빠르면 이 반사기부터 혹은 2개월에서 3개월 무렵부터 아기는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시기에는 손가락을 빨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것이 비위생적인 것 같아 걱정이 될 때에는 공갈 젖꼭지를 아기가 손으로 쥘 수 있게 아기 손으로 한번 가져가 봐 주세요. 아기가 손으로 공갈 젖꼭지를 반사적으로 쥘 때 5손가락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도록 엄마가 아기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눌러주고요. 그런 후 아기가 본인 스스로 공갈 젖꼭지를 입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기는 재밌는 놀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아기의 표정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쪽쪽이는 젖병의 젖꼭지를 고를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아기에게 친숙한 모양, 그러니까 엄마의 젖이나 젖병의 젖꼭지와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쪽쪽이를 끊는 시기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쪽쪽이를 끊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 급하게 생각지 않아도 되세요. 전문가들의 조언으로는 6세 이전 영구치가 나오기 전까지 쪽쪽이가 아기의 치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엄마가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쪽쪽이를 끊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2돌에서 만 4살, 그러니까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아이들의 빠는 욕구가 줄면서 어려움 없이 쪽쪽이를 끊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쯤에는 쪽쪽이를 끊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쪽쪽이를 끊는 시기를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2돌에서 2돌 반, 그러니까 30개월까지는 끊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네요. 만약 24개월에서 30개월에는 쪽쪽이를 끊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경우라면 그보다 3달에서 4달 이전인 20개월에서 40개월경부터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쪽쪽이 사용 횟수를 찬찬히 줄여주세요. 이 시기에는 대화가 어느 정도 아이하고도 가능한 시기이니까요. 쪽쪽이를 끊을 때 아기와 대화로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 남편이 중국 사람이고 엄마 자신은 일본에서 유학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제 주변에서 가장 늦게 아이의 쪽쪽이를 떼준 친구에 속해요. 이 친구의 아이들은 한국 나이로 5살에 쪽쪽이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 또한 아이에게 2달 전부터 쪽쪽이를 끊어보자고 얘기를 한 후에 쪽쪽이 끊는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정해진 날짜가 다가왔을 때 하루하루 아기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쪽쪽이와 헤어질 때까지 5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디데이에는 엄마와 함께 쪽쪽이를 쓰레기통에 가서 버렸고요. 그 후로 아이들은 다시는 쪽쪽이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친구의 아이들도 모든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뻐드렁니나 덧니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자, 여러분, 공갈 젖꼭지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좀 해소가 되셨나요? 로운맘은 편하기만 한 육아보다는 모든 엄마 아빠가 아기와 함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로운맘이었습니다.